제가 과학자라면 나는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 그럴 수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과학자니까 나는 알고 있어도 이게 궁금하잖아. 정말 될까? 15일, 16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폐기를 양심에 따라 폐기를 하면 되니까. 아, 매드 항성 아닙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듬직하신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권호만 박사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오만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줄기세포 뭔지 아십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저는 줄기로 된 세포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다. 화장품도 줄기세포 관련된 거 있으면 고비다.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분화능 줄기세포와 장오가노이드. 사실은 우리가 제목에는 줄기세포하고 오가노이드만 넣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분화능. 신체에는 줄기세포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는 전분화능 줄기세포라 그래서 신체를 이루는 모든 부분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초의 세포가 될 거고요. 그것이 왜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랩미팅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전분화능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분화능 줄기세포란 무엇인가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줄기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신체를 이루는데 줄기세포가 우리 장기 곳곳에 이미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도 다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연구하는 건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성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배아가 발달할 때 이제 원시 상태, 원래 하나의 세포부터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시의 상태의 줄기세포를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해서 성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와는 또 다른 우리 발달 과정의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 세포의 집합체를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생식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오는 난자와 아버지로부터 오는 정자가 수정을 하면 그렇죠. 저기 중간에 두 번째 보시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수정체라고 하고요.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 하나의 세포가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분열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배씩 세포수가 늘어나서 2세포, 4세포, 8세포, 16세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적당히 세포가 불어난 시점에 처음으로 세포들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르게 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제가 배반포라고 적어놓은 블라스토시스트가 있는데 그때 보면 바깥을 싸고 있는 트로펙토덤이라고 하는 세포가 생기고요. 저 세포들은 착상이 되고 나면 새로운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탯줄과 태반,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기집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안에 내세포 집단이라고 하는 이너셀 매스가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개체 전체를 만들어내는 원시의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저 줄기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배양을 하게 되면 저것을 배아줄기세포라고 하고 배아줄기세포는 전분화능이 있는 줄기세포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우리 몸 전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분화능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두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배반포에서 안에 내세포 집단이라고 하는 ICM, 이너셀 매스가 있는데 고기 부분을 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배양 접시 위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가 되고 이 세포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신체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화능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근육도 만들 수 있고 심장, 간, 폐, 장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사람의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배양에 성공한 논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에 오른쪽에 있는 제임스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람의 배아를 시험관에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조금 길러준 다음에 분리해서 기저세포라는 이 보조하는 역할의 세포 위에서 길렀더니 저렇게 동그란 콜로니에
세포의 집단체가 생겨났고 저 세포가 전분하는 줄기세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쥐의 정소 같은데 이런 줄기세포를 찔러 넣어주면 테라토마라 그래서 구조를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비정형 상태로 세포들이 분화된 세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장의 모양을 가진 장세포도 있고 뇌의 특성을 가진 뇌에 있는 신경세포나 뇌세포도 있고 나중에 뼈가 되는 뼈세포, 연골세포, 근육세포, 신장세포들이 테라토마에서 막 생겨납니다. 저 줄기세포로부터 모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세포는 전분화능이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배아 줄기세포를 쓰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배아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두고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개체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원시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분리해서 깨서 실험에 사용한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연구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일본에 있는 시냐 야마나카나라고 하는 박사 그룹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배아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화된 세포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피부에서 떼낼 수도 있고 구강에 있는 상피를 떼낼 수도 있고 또 유전자 검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변에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소변에도 세포들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분리하기도 해서 체세포를 얻어내면 그 세포들을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줄기세포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분화의 길을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역분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서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체세포를 전분하는 줄기세포로 돌릴 수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 존 거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1960년대에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를 사실 실험동물, 모델 동물로 많이 쓰는데 모델 동물의 체세포인 장상피를 썼습니다. 장상피에 세포 하나를 떼오고 그다음에 개구리는 에그가 굉장히 크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핵을 제거해요. 그리고 요 장상피에 있는 핵을 치안에서 넣어줍니다. 이걸 핵치안술이라고 하는데 체세포에 핵을 넣어주고 이 에그를 자극을 하면 정상 개체로 발달을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존 거든이 실험을 한 거죠. 저걸 몇 년도에 실험을 1962년도의 실험입니다. 근데 1962년도에 실험하고 그때 성공을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존 거든이라고 하는 분은 시냐 야마나카와 같은 해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체세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공통된 힌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상을 수여했고요. 그때 저렇게 핵치안술을 해서 만든 세포 하나는 전체 개체가 발달을 해서 개구리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걸 그때 보여줬습니다. 와. 존 거든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양서류라고 하는 개구리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렇죠. 포유류에서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맞아요, 맞아요. 진화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동물이니까 포유류에도 가능할까라는 실험을 저희가 복제양 논리라고 하는 엄청 화제가 됐었던 들어봤죠. 복제양 논리를 만듦으로써 포유동물에서도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정상적인 개체가 태어나더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 복제양 논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역분화 저거를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체세포로. 네, 복제양 논리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코티시 블랙페이스라 그래서 난자 공여자인데 난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만 양이에요. 그래서 난자를 하고 거기서 에그에서 핵을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체세포 저희가 원래는 분화된 세포인데 전분하는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방에 있는 세포, 양들은 이 젖을 짜내야 되니까 유방이 되게 발달돼 있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유방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해서 하나의 세포를 핵이 제거된 에그랑 퓨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는 얼굴이 까만해. 그다음에 체세포는 그러니까 핵이 되는 거는 얼굴이 하얀해. 그러면 얘가 얼굴이 까말까 하얄까도 궁금한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색깔을. 맞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얼굴 색만 보면은 무엇이 개체의 운명을 결정짓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우와. 그래서 이제 복제양 논리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하얗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유전자에 있고 이 체세포에 있는 핵을 이 난자라고 하는 적당한 환경이 있는 곳에 넣어주면 전체적인 개체로 성공적으로 발달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정상 배아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제 배반포, 블라스토시스트 만들면 저기 중간에 이너셀메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저기서 떼서 만들면 왼쪽에 있는 세포처럼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분하는 줄기세포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배아를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만들 수 있답니다. 우와. 그래서 오른쪽에 니콜라스 리브론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과학자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블라스토이드라고 적힌 게 합성으로 만들어낸 인공배합니다.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인공배하고 그 옆에 있는 게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해서 아까 배반포 정상적으로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둘의 모양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개수가 동일하죠.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인공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우와. 저렇게 많이 만든 것들이 실제 배반포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배아지 않습니까? 네. 인공으로 만든 배아를 쥐의 자궁에다가 넣어 이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한 결과를 보면 정상 배아가 이식한 것처럼 착상을 해서 이제 정상 배아가 발달하는 것처럼 발달을 해가지고 자궁 안에서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게 블라스토이드를 한쪽에만 넣은 거고요. 옆에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 블라스토이드 넣은 곳에 보면 동그랗게 이제 착상이 되어서 배아가 좀 자라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쥐인 거죠? 네, 쥐의 자궁에 이식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저기 새끼들이구나. 네, 저게 새끼가 될 것들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정상 배아를 이식한 건데 보면 모양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죠. 그러네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네. 저 단계에서는 하지만 모양적으로 착상까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쥐를 가지고 우리가 블라스토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다음 질문은 사람도 되나요? 라는 그렇죠. 질문이겠죠. 무조건 사람이죠. 2021년도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 똑같은 니콜라스 리브론이라고 하는 과학자 그룹에서 휴먼 블라스토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마이크로 패턴드 플레이트라 그래서 패터닝이 막 되어 있는 네네네네. 웰이 여러 개 있고 저기 안에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키웁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세포들이 나중에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있는 세포처럼 껍질은 프로펙토덤이 싸고 있고 중간에 세포 덩어리 이너셀 매스 뇌세포 집단이 저기 보이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배아가 배반포로 발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인간의 배아가 정상적으로 어머니 몸속에서는 자궁 내막에 착상이 돼서 발달을 하겠죠. 네. 근데 사람은 대리모에게 이걸 주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걸 했냐면 자궁 내막에 있는 세포를 오가노이드로 기른 다음에 DC 바닥에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지지체로. 그다음에 거기 인공배아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내막에 붙어가지고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착상을 한 것처럼. 착상한 것처럼 이 모사를 해주는 거죠. 오. 왼쪽에 있는 정상 배반포랑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인공배아랑 모양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띠가 있는 그 보이시나요? 가장 오른쪽에 어떤- 자그만하게 네네네네. 저게 원래 제가 임신 테스트를 하면 네. 한 줄이 나오면 임신하지 않은 거고 두 줄이 나오면 임신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기 보면 화살표로 된 부분에 띠가 한 줄이 더 나타납니다. 네. 네. 인공배아를 착상시켰더니 임신했다라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임신 테스트기에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사실 지금은 윤리에 대한 문제가 14일까지 연구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1978년 7월 25일에 출생을 했고 세계 최초로 체외 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시험관 아이인 거죠. 시험관 아기. 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입니다. 와. 그래서 시험관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키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었으니까 이때 그 논쟁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겠다. 이 배아를 실험적으로 언제까지 키울 수 있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때 2주 이제 14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14일 정도 되면 배반포가 만들어지고 착상이 시작해서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하는 포인트니까 그 전까지만 우리는 실험적으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14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네. 14일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두 14일까지만 연구를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약간 연한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저런 네. 나라들은 이 세계적인 규약을 강하게 따르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네. 결국은 14일의 법칙을 다 따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14일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네. 실험실 환경에서 14일 이후의 배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실험실에서만 아예 실험실에서 이미 14일 넘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대리모를 쓰지도 않고. 와. 그래서 우선은 지로한 실험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에는 막달레라 제르니카 게추라고는 캠브리지와 칼텍의 교수로 계신 분이고 밑에는 이스라엘의 야콥 한나라고 하는 박사 팀인데 두 팀에서 공이 동일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인공배아를 착상을 실험실 배양하는 조건에서 시킨 것처럼 모사해가지고 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개체는 아니지만 배양을 저렇게 로테이터 회전할 수 있는 곡에다가 새롭게 만든 배양에 걸러서 저기 인공배아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배양을 하면 오른쪽이 인공배아에서 만들어낸 개체들인데 저기 보면 몸도 체절도 있고 심장 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게 대리모한테 착상하지 않고 실험실 수준에서 만들어낸 인공배아로 만들어낸 쥐의 개체입니다. 착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네. 되지? 그래서 보면 정상적으로 발달해서 초기 생명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야콥 한나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보여준 거고 다음 페이지는 막달레나 제르니카 괴츠라고 하는 박사의 팀에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 가장 왼쪽에 좌측에 있는 그림 두 줄이 한쪽이 정상배아고 오른쪽이 인공배아로 발달시킨 건데 날짜별로 걔네들을 봤을 때 모양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와.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양도 비슷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심장 뛰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 심장이 뛰는 개체를 실험실 배양 조건에서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은 쥐로는 이만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람은 이게 돼 있는 거죠. 네. 2022년에 쥐에 성공했으면은 사람에 성공했다 그러면 진짜 최근인 거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3년이나 아니면 금년 초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다. 2023년에 그래. 총 3개 그룹에서 인간의 배아를 가지고도 발달시킬 수 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딱 14일의 배아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막달레나 교수 팀에서 만든 배아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야콥 한나 팀에서 만든 배아입니다. 그러니까 쥐로 성공했던 팀이 그대로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조기가 14일째 배아를 딱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상태에서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과학자로서 추측을 해보면 해봤죠. 사실 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적 양심에서 안 해봤거나 아니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과학자라면 나는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네. 야콥 한나 그룹의 배아를 이제 보시면 이 아래에 보시는 우리 개념도 실제 배아가 이렇게 발달할 거다라는 모양과 네. 위에 인공 배아를 발달시켜서 실험적으로 비교한 모습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14일에 있는 배아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근데 윤리적인 문제로 14일에 벽에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막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이 되게 강할 거고 특히나 이제 종교계를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은데 거기를 허용해줘도 될까라는 이제 논쟁이 굉장히 강하게 맞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과학자 허쟁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사람의 배아를 써가지고 세포를 써가지고 유전자 편집을 해서 사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떤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 수용체가 사람의 발달과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걸 없애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이거 유전자 편집, 네. 유전자 가입 때 네, 그래서 그 기술 써가지고 실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다고요? 네, 유전자 편집한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쟁쿠이 박사는 그 뒤로 중국에 이제 체포돼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 아무도 그 후문을 모른다라고 하는 논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논문은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맞아요. 저희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불임과 난임을 겪는 부부들은 대개 발생의 초기, 임신의 초기에서 대부분 유산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좀만 허용해줘서 기회를 주면 어쩌면 불임과 난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배아 연구를 조금은 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태어나서 초기
배아가 만들어지는 초기에 대부분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쪽의 연구를 일정 시간을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문화능 줄기세포로 배아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건 14일에 묶여 있으니 이거 말고 다른 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네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